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네, 물론 뭐 뇌과학에 국한된 것 말고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 유명한 통계학자 존 투키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제 통계학자들은 그 You got to play in everyone's backyard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뒷뜰에서 놀 수 있다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요즘 통계학자는 앞뜰에서 놀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사실은 학문의 성격이라는 게 학제간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융합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통계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갖추어야 할 덕목 이렇게 생각하면 강한 호기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뭐 웹툰 이제 그 조언도 해줬다고 했는데, 거기는 웹툰 주인공이 이제 통계학 전공인 대학생으로 나와서 강풀씨 웹툰입니다. 이제 마녀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조언을 해준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통계학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브젝트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 있다고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선생님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전에 주로 많이 했던 건 천문학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관심도 있고 또 많이 하려고 하는 분야, 물론 그 전에도 계속 하고 있었지만 뇌과학 분야가 사실은 이제 요 두 개를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응용 분야에서 좀 양축으로 해가지고 제가 연구들을 이때까지 진행을 해왔거든요. 뇌과학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지금 이제 학부 전공을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융합 연구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계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하던 연구는 주로 이제 fMRI 영상 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다중 비교라는 방법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주로 통계학 방법론 쪽에서 하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사실은 적용시켜서 영상 자료 분석에 관한 걸 많이 했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했던 것은 이제 제가 뇌인지과학과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작년 겨울에 그 댄스라고 이제 굉장히 그 단기 집중 코스를 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과학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대학원에 와서 전공을 하는데,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통계학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래밍 같은 걸 좀 더 알았으면은 이제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거꾸로 이제 그 통계학이나 이렇게 하는 친구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생물학 지식이 없거든요. 인비트로가 뭐다, 그런 단어조차 모르고 있는 애들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이제 연구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거의 외계어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통계학 쪽에서 굉장히 재밌는 그 이제 협력 연구에 관한 그 좀 깔막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통계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보면 이제 맨 처음에 통계학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자기 연구 문제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제 영어로 물론 설명을 하죠. 근데 통계학자 귀에는 그게 일본어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제 P-밸류 그 말 하나를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통계학자 열심히 이제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뭘 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의사들 귀에는 갑자기 아랍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다가 샘플 사이즈 할 때 둘이 갑자기 고개 끄덕끄덕 하려더니 이제 마치 다 이해한 것처럼 칠판에 뭐 열심히 쓴 다음에, 그래서 샘플 사이즈는 500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딱 헤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공동 연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딴 사람한테, 우리들이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만은 그런 저건 같은 것들이 딴 사람한테는 거의 외계어 수준으로 들리는데 서로 이해하리라고 믿고, 또 자기 분야에 이제 다가서서 이제 뭔가를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린 사실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공동 연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졸업을 할 때 제가 박사관 학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학과장에 있는 랍카스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뉴로사이언스 쪽에서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올해 딱 50이 되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이론적인 연구만 했는데 응용 문제를 정말 하고 싶어서 뇌과학에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53 조금 넘었지만은, 그래서 물론 그 전까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뇌과학에 관한 연구들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뇌영상 자료 분석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는 뉴럴 스파이크 데이터입니다. 뉴럴 스파이크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그 이제 뇌과학 관련 연구들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전까지는 랍카스 교수님은 50세 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51세니까 약간 이제 차이는 있지만은 그 전에 제가 그래도
이때까지 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살 정도 차이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fMRI 관련 연구를 많이 해왔었는데 뉴럴 스파이크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나 그런 거와 연결되는 연구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사실은 뭐 저도 닥쳐봐야 알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통계학은 어떻게 보면 세부 전공이란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학 같은 것만 해도 크게 한 4가지 주제가 있다든지 뭐 응용 수학까지 합치면 한 5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나 화학 같으면 이제 보통 뭐 유기화학 하시는 분, 무기화학 하시는 분 이렇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통계학은 세부 전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론 이제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들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약간 어떻게 보면 세부 주제를 뛰어넘어서 연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제까지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함수 추정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딥러닝을 하겠다. 뭐 이런 식도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쪽으로 연구 주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통계학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 주제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내가 지금 연구하는 거는 A라는 주제를 했는데 B라는 주제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예를 들어 톡 같은 걸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보면 저희 방법에 풀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사실 저희 통계학 쪽에서도 이제 그 뭐 MC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물리학이나 그런 데서 아이디어가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EM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학 쪽에서 이미 오래전에서 사회과학 쪽에서 쓰던 그런 아이디어들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충분히 그렇게 아이디어의 교류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통계학에서 풀리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같은 분야를 하다 보면은 시각이 이게 약간 편협되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 논문 쓸 때 교정 보라고 할 때 본인이 10번 보고 그 다음에 옆에 친구한테 보여주면 첫 줄에서 딱 이제 타이프 찾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른 학문과 같이 교류를 하면은 거기서 많이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제 간의 연구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분야의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또는 이제 연구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접점을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저도 뭐 직접적인 영감이 확 떠오른 게 사실은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그게 약 인공지능하고 강 인공지능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건 인공지능은 이제 강 인공지능인 거죠. 스스로 생각하면서 뭐 시킨 거 다 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은 현 수준 약 인공지능이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그 잘 하고 있는데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옛날 옛적에 백조 한 마리 살았습니다 하고 이거 번역시키면은 1빌리언 원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어로 번역시키고 그 다음 한글로 번역시키면은 바로 한단 말이에요. 이제 백조라고 수완이라고. 자 그럼 이게 사실 사람이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를 거쳤으면 부정확해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언어를 알고 번역하는 것 같지만 사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그럼직한 단어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와 일본어에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고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많으니까 번역들이 훨씬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를 거치면 더 정확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중간을 거치지 않아도 이제 바로 번역을 합니다. 아마 제가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아마 컴퓨터 이제 그 알고리즘 자체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만국 공통어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공통어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은 저희가 일일이 이제 특정 언어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우회 통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도록 했겠죠. 그전에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데이터 많은 걸로 내가 지정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걸로. 근데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약 인공지능에서 언젠간 강 인공지능으로 발전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한 데서는 통계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새로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어답티브 인텔리전스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간 단계로서 아마 데이터 기반의 이제 약 인공지능에서 그 다음에 강 인공지능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 어답티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역할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통계학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